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요즘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순자할머니랑 여보 당신 놀이에 푹 빠져 지내고 있어요. 순자할머니는 70대 초반이신데요. 나이에 맞지 않게 애교도 많으시고 질투도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순자할머니는 그 나이에도 저에게 그걸 하자고 먼저 보채기도 하시는데요. 맞아요.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순자할머니하고 그것도 마음껏 즐기고 있는 사이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할머니는 종종 거의 혼절하듯이 정신줄을 놓기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저랑 연애하는 게 즐거운지 틈만 나면 자기를 안아달라고 보채시곤 해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귀여워서 저는 언제든 있는 힘껏 할머니랑 놀아드리곤 하죠. 혼절하면서 가버리는 할머니의 모습에 제가 엄청 멋진 남자가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할머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라고 추켜 세워주시는데요. 그런 애정이 듬뿍 담긴 칭찬을 들을 때면 기분이 좋아서 두 배로 더 다정하게 할머니를 안아드리곤 하죠. 민망하고 부끄럽긴 하지만 순자 할머니와의 연애 이야기 다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이상 알바를 전전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어중간한 대학을 나와서 이렇다 할 스펙이 없으니 좋은 회사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 알바 자리도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고요. 집에만 있기가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 취업 준비한다는 핑계를 대고 아침이면 집을 나서곤 했었네요. 졸지에 알바도 안 하는 순수한 백수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PC방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겹더라고요.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둔 알바비도 떨어져 가던 시점이었고요. 취업 자리가 아니라 당장 알바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안 좋은 상황이긴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20대 후반에 집에서 용돈을 받았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무작정 동네를 걸으면서 시간을 때우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왜 그랬는지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 걷게 되었어요. 아마 최대한 천천히 걸으면서 시간을 때우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수년을 살아온 아파트 단지인데 그쪽으로는 거의 처음 가보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단지 뒤쪽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고 한적한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앉아서 쉴 수 있게 작은 공터 같은 곳에 벤치가 놓여져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위로는 큰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아늑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거기 앉아서 휴대폰이나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때울 심산으로 가보게 되었네요. 그렇게 백수가 되어버린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는데요. 앉아있다 보니 은근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럿 돌아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뭐가 있나 싶어서 둘러봤더니 한쪽 작은 건물 입구에 경로당이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3, 3, 5, 5 모여서 같이 돌아다니시던 게 이해가 갔죠. 저분들은 취업 고민은 안 하시겠지 하는 황당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시간을 때우게 되었어요. 조용한 게 마음에 들었고요. 갈 곳 없을 때 이곳 벤치에 앉아서 시간 죽이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네요. 그렇게 며칠 연속으로 집에서 외출해서는 그곳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게 되었는데요. 계속 그곳에 젊은 제가 죽치고 있으니 그 모습을 할머니들이 이상하게 보셨나 봐요. 한나흘 정도 지났을 무렵 할머니들 몇 분이 지나가다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젊은 총각이 대낮부터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냐면서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거면 경로당에 같이 가서 편하게 쉬면서 시간이나 보내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은 괜찮다고 사양을 했는데요.
괜찮으니 들어가자고 재촉하면서 자꾸 권유하는 할머니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경로당에 들어가 보게 되었죠. 살면서 경로당에는 처음 들어가 보게 되었던 건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10분 정도가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찾아온 젊은 사람인 저를 처음에는 다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그때 저를 데리고 들어온 할머니 한 분이 그분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죠. 며칠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것 같길래 안에서 쉬라고 데리고 들어왔다면서요. 저는 그분들에게 허리를 꾸벅 숙여서 인사를 드렸죠. 110동에 사는 사람인데 취업 준비 중이고 낮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잠깐 들르게 되었다고 솔직한 이야기도 털어놓으면서요. 다행히 저를 알아보는 어르신은 없으셨어요. 모두들 잘 왔다면서 요새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문제라고 같이 걱정을 해주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자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드는 분위기였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다가오셔서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당장 취업 안 된다고 기운 빠져있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죠. 별것 아닌 말들인데 여러 명의 위로를 한 번에 받으니 괜시리 마음이 울컥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취업이 안 돼서 몇 달간 마음고생을 했는데 어르신들의 말이 은근히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들은 방석을 건네주시면서 내 집처럼 편하게 쉬라고 하셨어요. 커피도 있고 간식거리도 있으니 입이 심심하면 꺼내 먹으라고도 해주셨고요. 막상 앉기는 했는데 또 저 혼자만 젊은 사람이니 어색하더라고요. 혼자 우두커니 외톨이처럼 있기는 싫어서 처음에는 할아버지들 무리 근처에 가서 자리를 잡아보았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들끼리 대화를 나누시는 걸 한참 듣고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들 대화는 투박했지만 재미가 있기도 했어요. 요 근래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했지만 이야기는 젊을 적 무용담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그날은 7, 80년대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기분이 들기도 했네요. 제가 아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고개도 끄덕이고 맞장구를 쳐드리기도 했는데요. 저의 그런 반응에 할아버지들은 신이라도 나신 듯 서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바쁘셨어요. 할아버지들은 가끔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럴 때는 본인들 정치 성향에 따라 목청이 커지기도 하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죠. 그 틈을 타서 저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보았는데요. 할머니들은 다들 자식 이야기나 손주 이야기를 꺼내놓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의 대화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손주들이 공부는 잘하는지, 결혼은 언제쯤 할 건지 같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또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참 재밌는 부분도 많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아들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옆에 계신 분 아들과 비교를 하시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들이랑 며느리 흉을 보기도 하면서 투덜대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군요 하고 맞장구를 쳐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들은 저를 흘깃 보시더니 우리 총각은 아직 미혼이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저한테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할머니들의 질문 공세를 받게 되었는데요. 관심 받는 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사탕을 하나 쑥 건네주시더라고요. 입이 심심할 텐데 먹으라면서요. 바로 순자 할머니였어요. 조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순자 할머니는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이 참 곱상한 분이었어요. 살짝 새침대기 같아 보이기도 했죠. 저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사탕을 입에 까 넣었는데요. 할머니는 제 손을 슬쩍 잡으시더니
요 며칠 경로당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봤다면서 취업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지라고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 말에 잠시 잊고 있던 취업 스트레스가 몰려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위로가 참 묵직하게 전해지는 듯 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백오동에 사신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평수가 작은 임대아파트 라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이 둘 있기는 한데 왕래가 거의 없다고 말이에요. 집에서 우두커니 혼자 있는 게 적적해서 경로당에서 낮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각자의 사연이 있는 건가 봐요. 저는 순자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편하고 좋은 느낌이었어요. 고운 외모도 마음에 들었고 조곤조곤한 말투도 좋았어요. 그리고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낸다는 이야기에 할머니가 조금 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그렇게 몇 시간 정도 경로당에서 시간을 잘 때우게 되었고요. 순자 할머니가 집안일을 조금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일어나시길래 저도 따라서 나가보게 되었어요. 경로당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또 놀러 오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말이에요.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순자 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리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쯤 제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언제든지 편하게 경로당에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젊은 총각 한 사람이 와서 오늘 더 즐거우셨다면서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제 발로 직접 경로당에 찾아가 보게 되었어요. 오전 중에는 PC방에 가서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어보고 게임도 조금 하면서 시간을 때웠고요. 그렇게만 시간을 보내기가 무료해서 점심을 대강 사 먹고는 경로당에 가보게 되었죠. 다들 어제 저를 보셔서 그랬는지 그날은 더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중에 순자 할머니가 유독 반가운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시고는 자기 옆자리에 앉으라는 듯 손짓을 하셨죠. 그러더니 오늘은 어디서 뭘 하다가 왔냐면서 이것저것 물어봐 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오면 주려고 했다면서 가방에서 슬며시 과일 같은 간식거리를 꺼내놓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할머니들은 순자 씨가 왜 그렇게 총각을 챙기냐면서 정분나겠다고 놀리기도 했는데요. 할머니들의 그런 짓궂은 농담에 부끄러운 듯 얼굴이 빨개지는 순자 할머니가 귀엽게 보이기도 했죠. 아무튼 작은 거라도 챙겨주시려는 순자 할머니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에 저도 장난삼아 여기서 순자 할머니가 제일 좋다고 할머니들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고요. 다른 할머니들은 부럽다면서 자기들도 막 가방에서 이것저것 간식거리를 꺼내서 저에게 들이밀기도 하셨어요. 나이를 먹으면 아이가 된다고들 하던데 질투하시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네요. 덕분에 그날은 더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 관심을 제가 혼자 다 받는다면서 빨리 취업시켜서 못 오게 해야겠다고 뼈있는 농담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저에게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시긴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인가 더 경로당에 놀러가게 되었고요. 순자 할머니랑은 유독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른 할머니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면 순자 할머니는 은근 질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네요. 실제로 순자 할머니랑 가장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매번 순자 할머니가 일어나서 집에 가실 때 저도 경로당을 나서곤 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집 앞에까지 바래다 드리곤 했는데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았어요. 옛날에 할아버지랑 연애하던 생각도 나고 한다면서요. 어느 날은 들어와서 과일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시길래 잠깐 집 안에 들렀다가 가기도 했었는데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라 그런지 아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요.
그 무렵 순자할머니와 저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둘이 있을 때면 할머니는 제 손을 조물딱거리듯 쓰다듬으셨는데 그 손길이 야릇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썸씽이 터지지는 않았었죠. 그 후로도 한동안 취업은 되지 않았고 나름 바쁘게 구직 활동을 하던 중이었어요. 다행히 알바 자리를 구해서 급한 불은 끈 상태였고 마음의 여유를 조금은 찾게 되었죠. 물론 그러면서도 알바를 쉬는 날이나 시간이 날 때면 경로당에 종종 놀러 가곤 했어요. 은근히 그곳에서 쉬는 게 편하기도 했고요. 물론 순자 할머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그날도 경로당에 놀러 간 날이었는데요. 순자 할머니가 저녁 먹으러 자기네 집에 가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날 시장에서 생선 좋은 놈을 사왔다면서 맛있게 구워주겠다고요. 알겠다고 하자 순자 할머니는 엄청 신이 난 모습이었어요.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평소보다 더 흥겨워 보였죠. 저렇게 좋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순자 할머니랑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제가 매일 같이 오다가 가끔 오니 제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저녁을 먹겠다고 한 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던 건가 봐요. 그렇게 그날 푸짐한 할머니의 저녁을 얻어먹게 되었고요. 저녁을 먹고 할머니랑 저는 거실벽에 등을 기대고는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조물딱거리면서 저녁도 같이 먹어주고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셨죠. 그런 할머니 손길이 다정하게 느껴져서 저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죠. 할머니는 요새 알바한다고 제가 경로당에 자주 오지 않아서 보고 싶었다고 말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정말이냐고 물어보니 할머니는 참말이라면서 제가 안 오는 날은 엄청 섭섭했다고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할머니의 손은 제 허벅지로 향했고요. 제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더 자주 놀러 오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 총각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다고 말을 하시는데 제 안에서 야릇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순간 할머니랑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곱상한 할머니가 참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통해버리게 되었고요. 아늑한 그 분위기에 취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그만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그날 순자 할머니랑 결국 좋은 시간까지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부끄럽다고 하면서도 저랑 연애를 하는 게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남자 품에 안겨보는 게 30년은 좋게 된 것 같다면서 너무 좋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말을 100% 믿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30년 만에 이런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니 은근히 더 야릇한 기분이 몰려오더라고요. 그간 취업 스트레스로 쌓인 게 많았던 저는 할머니와 연애를 하면서 그간의 응어리를 다 쏟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할머니는 중간중간 힘들다면서 잠깐 멈춰달라고 애원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큰 숨을 몰아쉬고 나서야 다시 해달라면서 보채시는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버거워하면서도 순자 할머니는 한껏 저를 받아주었고요. 할머니 때문에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하다 보니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나서야 저는 절정으로 가버리게 되었죠. 너무 좋았다면서 할머니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싱글벙글이었어요. 그렇게 순자 할머니와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 사이가 되고 나서는 알바를 마치고 저녁에 시간이 날 때면 할머니 집으로 들르곤 했어요. 저녁을 함께하고는 우리는 종종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순자 할머니는 그 나이에도 먼저 보채오시기도 했어요. 안 해주고 가면 할미 섭섭하다면서 말이에요.
저를 감당하기 버거워하시면서도 먼저 보채오는 할머니가 어찌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머니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몇 달쯤 지났을 무렵 운 좋게도 저는 적당한 회사에 취업을 성공하게 되었어요. 늘 어딘가를 짓누르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니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저의 취업 소식에 본인 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시기도 했죠. 출근하기 며칠 전에 할머니가 축하한다면서 저에게 와이셔츠를 한 개 선물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그런 게 중요한가요? 할머니의 마음이 참 고맙게 느껴져서 잘 입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 할머니를 더 정성스럽게 사랑해 드렸네요. 2번이나 말이에요. 우연히 경로당에 들렀다가 시작된 이 인연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녀 간의 연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이네요. 그저 순자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 저랑 종종 진하게 데이트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